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일본의 기술로 만든 제품들이 세계를 누비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 등 세계적 기업들은 광고판의 뒤편으로 져버리며 과거의 영광으로 남았습니다. 일본은 인구수 약 1억 3천으로 세계 11위의 거대한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주위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거대 국가들이 있어서 그 밖의 나라들은 영토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느껴지지만 일본은 영토도 작지 않고 인구수도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1억 명부터는 넷으로도 나라가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죠. 확실히 일본은 섬이라는 특징과 인구수 덕분이라고 할지 많은 산업들이 내수를 통하여 발전하고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총 GDP로만 본다면 세계에서 손에 꼽을 수준이고 당연히 인구수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버블과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의 실물 경제를 정지시켰고 일본의 연봉은 불경기인 30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2019년 경제협력기구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연봉은 38,617달러, 한국의 평균 연봉은 42,285달러로 과거 3분의 1 수준이었던 한국에게 평균 연봉에서 역전을 당했고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한국이야 라는 태그가 유행했을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 실망과 경각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던 이후 일본에서는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일반 회사원들 연봉이나 업무 환경 등은 물론이며 점심시간이나 휴가까지 많은 부분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회사원들은 밥을 항상 사 먹고 일본은 도시락을 싸는 게 많다거나 한국의 회식은 회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일본의 더치페이와는 달라서 마음껏 먹어도 눈치가 안 보인다며 부러워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비교하다 보니 재미있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으로도 연명 가능한 일본은 자체적 문화 안에서 소비될 독자적인 제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스스로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느껴서 점심값도 아끼려 편의점 도시락도 아닌 컵라면을 먹는다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절약하고 싶은 회사원들을 타깃으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상코에서 나온 독신용 초고속 도시락 밥솥으로 사진의 형태와 제품명이 직관적으로 휴대용 밥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14분 만에 밥이 완성되어 따끈하게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2층의 제품은 반찬까지 조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들은 이런 공상을 떨어야 하냐며 한국이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일본은 가난해서 밥을 못 사 먹는다고 비웃음을 사게 될지도 모른다고 자신들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불경기가 끝이 나지 않을 만큼 길어졌고 한국은 계속 성장하는 소식이 들려오니 많은 비교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점심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 등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고 사용할 만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저렇게까지 해서 따뜻한 도시락을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어쩐지 조금 궁상 떠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일하는 곳에는 식당이 얼마 없어서 차라리 저게 좋겠어. 심지어 저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니 이게 일본의 현실이구나. 한국에서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사람은 운동이나 감량을 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하던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사서 먹는다고 하더라. 일본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혹은 얼마나 구도쇠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 분명히 맛있는 밥은 먹고 싶지만 따뜻한 밥을 사 먹을 돈은 없으니까 그나마 저런 걸로 돈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한다. 절약은 나쁜 게 아니니까 흉하지는 않아. 일본의 전자제품 개발 수준이 이 정도인 거냐? 한국은 삼성이나 LG에서 돌돌 말리는 TV라거나 접히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휴대용 밥솥이라니 다른 휴대용은 생각할 수 없었던 건지 궁금하다. 일본의 점심값 평균이 600엔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보통 900엔에서 1000엔 정도의 점심을 먹는다. 1000엔의 식사가 특별한 날에 먹는 게 아닌 보통 날이고 특별한 날에는 2000엔까지도 쓴다고 하더라. 일본인들이 한국인처럼 점심값을 쓴다면 아마 파산하겠지. 우리 회사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는 싸고 좋은 도시락이 많아서
좋다고 했어. 한국의 밥값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는데 일본은 괜찮다고 해.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 아기는 없었겠지만 마치 개도국에 여행 가서 물가가 싸다며 좋아하는 사람 같았다. 도시락 밥솥을 사용해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냐? 내가 사용자로서 이야기하자면 회사에서 저걸 사용하려면 면피가 좀 두꺼워야 한다. 어쩐지 창피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저걸로 해서 도시락을 먹으면 일반보다는 훨씬 좋기는 하다. 단 무게가 무거워서 계속 휴대해서 쓰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 임금이 오르지를 않으니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월급만 빼고 물가들이 모조리 오르니까 말이야.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라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 한국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밥을 먹으면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그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 이거 진짜인지 아는 사람 있니? 그래서 그런 날에는 비싼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게 당연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껏 먹을 수 있대. 이게 삼성 같은 기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들 문화라고 했어. 요즘에는 교통비를 아끼려고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진짜냐? 그 정도로 힘든 회사라면 빨리 망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먹는 거에서 아끼게 되면 사실상 끝장난 거나 다름없어. 수입이 작아서 엔겔지수가 높기 때문에 줄이려고 한다는 거니까. 한국은 식사가 끝나면 스타벅스에서 꼭 커피를 한 잔 마신다. 그러면 점심에만 1,500엔 정도 쓰게 되는 건데 한국인들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 회사원들과 돈 쓰는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처럼 버는 대로 전부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네. 한국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지 않고 받는 대로 모조리 쓰는 거야. 미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곧 망하게 되겠지. 우리 회사 여직원들은 밥을 먹을 때 딱히 가격을 따지지 않더라. 반면에 남자 직원들은 절대 일정 금액 위쪽의 메뉴는 고르지 않아. 나도 가끔은 여자들처럼 먹고 싶은데 조금 비싼 걸 고르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 있는 거냐며 물어서 부담스러워. 한국도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오른다고 해. 뭐든지 일본을 따라하는 게 꼴보기 싫지만 이번만큼은 응원한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한국도 일본을 뒤이어 잃어버린 100년을 응원해.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을 정도까지의 자존심은 지켰으면 좋겠어. 회사에서 먹는 밥조차도 극명하게 한국과 비교가 되는구나. 한국인들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여행도 국내는 쉽게 다니고 해외를 많이 나가더라. 아마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가기도 하겠지. 왜 맨날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국도 점심에는 저렴한 햄버거를 먹는다. 그냥 나라의 문화일 뿐이지 경제력 때문이 아니야.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아. 아직도 일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쓸데없는 걸 만들고 있구나.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는 건지. 일본은 이제 정말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어 살아가려고 한다. 일본을 탈출하고 싶어 한국에 가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오늘 컵라면과 주먹밥을 먹었어. 어제도 그랬고 아마 내일도 그렇게 되겠지. 돈을 벌고 있지만 점심에 나가는 돈은 어쩐지 아까워서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저렇게 먹고 있다. 분명 한국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고 비웃음을 사게 되겠지. 왜냐하면 나도 처음 저걸 봤을 때 웃어버렸거든. 나는 인터넷 페이크인 줄만 알았어. 저건 도시락을 가장한 1인 가구 밥통이야. 빈통만 거의 1kg 정도도 무겁기 때문에 휴대에는 맞지가 않아. 그런데 집에서 밥을 먹는다면 저런 게 왜 필요하지? 왜 일본은 아직도 저런 걸 만드는 거야? 일본인들은 도시락을 많이 싸서 다니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는 것 자체로는 괜찮지만 꼭 집에서 가져오는 도시락을 먹는데 저런 기계까지 사용하면서 요란 떨 필요가 있는지. 따뜻한 밥을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서도 도시락을 따뜻하게 데워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점심시간과 비교하는 글도 많았는데요. 글들을 보다 보니 확실히 한국의 물가가 비싼 느낌이 들었고 일본의 물가가 예전만큼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